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댔나? 천둥 같은 외침이 은행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딸의 모습을 자랑스레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딸의 뺨을 때린 그 남자.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뭔지 알려주겠다. 이 개자식아! 아버지는 성큼성큼 다가섰습니다. 거대한 체구가 그 남자를 압도했죠. 욕을 뱉으려던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역사를 움켜쥐고 들어 올린 뒤 쿵! 그 남자는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세상의 이야기가 모여 빛나는 곳. 여기는 빛나는 사연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아픔은 결국 빛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새벽 3시. 부산 자갈치 시장은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 켜지는 불빛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왔어요. 해룡 74세. 이 시장에서 4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의 거친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놈들이 들어왔네. 해룡은 막 들어온 생선 상자들을 살펴보았어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생선이 언제 잡혔는지, 어느 바다에서 왔는지. 40년의 경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해룡의 아재,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하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룡은 씩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생선을 잡는다, 아이가. 자갈치 시장에서 해룡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인회 부회장.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는 터줏대감이었죠. 새로 온 상인들에게는 선생님이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든든한 형님이었습니다. 해룡의 가게는 시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해룡수산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낡았지만 정이 가는 간판이었죠. 이곳에서 그는 부산 전체의 횟집과 식당들에게 생선을 팔았습니다. 정직한 장사로 쌓은 신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해룡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여보, 우리 미경이 잘 컸어. 당신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그의 목소리가 순간 떨렸어요. 아내가 떠난 후 해룡은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거친 시장 바닥에서 홀로 아이를 기르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미경이는 아버지의 자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미경이가 은행원이 됐다, 아이가. 부산은행 영도 지점. 해룡은 시장 사람들에게 딸 자랑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32살이 된 미경이는 이제 대리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반듯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해룡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죠. 아버지, 또 시장 사람들한테 내 얘기했죠? 일요일마다 미경이는 남편 성민이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해룡이 끓여주는 매운탕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 그것이 해룡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한 달 뭔가 달라졌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평소 2그릇씩 비우던 매운탕도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놓았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일이 좀 바빠서. 미경이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해룡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거친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의 직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어요. 해룡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의 미경이라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텐데 지금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그 사실이 해룡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미경이가 왜 그럴까? 새벽 시장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생선을 고르면서도 손님과 흥정을 하면서도 해룡의 머릿속에는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해룡은 딸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미경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전복죽이었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가장 싱싱한 전복을 골랐습니다. 정성껏 죽을 끓이면서 해룡은 결심했어요. 직접 은행에 가서 미경이를 만나봐야겠다. 평소 정장 입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어려워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해룡은 거울 앞에 섰어요. 생선 비늘이 묻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죠. 생선 냄새는 안 나겠지. 혼잣말을 하며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에 전복죽을 담고 딸이 좋아하는 김도 챙겼어요. 해룡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거친 바다보다 더 깊고 넓었죠. 하지만 해룡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만나게 될 차가운 도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자신의 딸이 얼마나 작아져 있는지를. 더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분노가 곧 깨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부산은행 영도 지점. 해룡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큰 문. 그 너머로 보이는 깨끗한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워 보였어요. 여기가 우리 미경이가 일하는 곳이구나.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해룡은 문을 밀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해룡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의 셔츠에서 나는 바다 냄새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을 만나러 온 아버지가 부끄러울 것은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해룡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딸이 여기서 일하는데. 김미경이라고. 아, 김미경 대리님이요? 저쪽 3번 창구에 계십니다. 해룡의 시선이 창구로 향했어요. 거기 정장을 입은 미경이가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일하는 모습. 해룡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역시 우리 미경이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해룡은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일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본 미경이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크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싼 정장 반짝이는 금시계, 그리고 거만한 표정. 조 회장이라 불리는 그 남자가 들어오자 은행 직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조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이 급히 달려와 90도로 인사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죠. 해룡은 본능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사람은 시장에서도 많이 봤어요. 돈으로 사람을 누르려는 부류였죠. 대양수산 운영자금 대출건으로 왔네. 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VIP 창구로 안내받은 그는 미경이 앞에 앉았어요. 해룡의 가슴이 왠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특별금리를 적용해주게. 내가 이 은행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지? 조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경이는 차분하게 서류를 살펴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조 회장님.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금리로는 뭐? 규정! 조 회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해룡은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할 때였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조 회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미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행 규정은 은행원 주제에 감히
조 회장의 고함이 터졌어요. 미경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해룡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죠. 저 자식이 해룡의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아온 분노. 그것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무슨 소란입니까? 박지점장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죄송합니다. 조 회장님,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지점장이 조 회장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미경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규정대로 김 대리, 조 회장님께 사과하세요. 당장! 지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경이가 움찔했어요.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해룡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이 일하는 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딸을 보며 해룡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죠.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어. 무릎 꿇고 사과하게. 그 말에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지점장의 명령에 미경이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해룡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딸이 저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그 순간 해룡의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바다에서 쌓아온 거친 영혼이 깨어났죠. 안 돼. 우리 미경이가. 해룡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전복죽이 담긴 통이 찌그러질 정도였죠.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순간이 해룡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경이의 무릎이 바닥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 한 여직원이 달려왔어요. 미경이의 동료였죠. 하지만 지점장의 차가운 눈빛에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김 대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동료 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났죠. 미경이는 고개를 들어 동료를 보았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듯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해룡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빨리 하지 못하겠나? 조 회장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어요. 마치 왕이 신하를 보듯 거만한 자세였죠. 은행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경이의 무릎이 천천히 구부러졌어요. 5cm, 10cm. 점점 바닥에 가까워졌죠. 해룡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내 딸이, 내 자랑스러운 딸이 해룡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차오르려 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드디어 미경이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해룡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해룡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 회장님, 미경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죠.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조 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죠. 다시 한번 크게. 죄송합니다. 미경이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돌렸죠. 차마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해룡의 주먹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으니까요. 이제 좀 낫군. 조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려 했죠. 하지만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조 회장이 다시 미경이를 돌아보았어요. 그의 눈빛에 잔인한 빛이 스쳤죠. 사과만으로는 부족하지.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 지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조 회장님, 이미 충분히. 충분하다고? 누가 결정하는 건가? 조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점장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조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해룡은 그 순간을 슬로우 모션처럼 느꼈어요. 조 회장의 손이 공중에 멈췄다가 빠르게 내려왔죠. 짝! 미경이의 하얀 뺨을 때리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충격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입술에서 피가 나왔죠. 하지만 미경이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다시 사과했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만 미경이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룡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딸이 맞는 순간 4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쌓아온 모든 분노가 폭발하려 했죠. 이제 됐다. 해룡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위험했어요. 도시락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죠. 전복죽이 담긴 통이 굴러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룡이 일어섰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룡의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렸어요. 40년 동안 자갈치 바다에서 단련된 거대한 몸이 폭풍전의 파도처럼 일렁였죠. 주변 사람들이 해룡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노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무시무시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으니까요. 저 사람이 뭔가 무서운데.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해룡의 얼굴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온화한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죠. 40년 동안 거친 바다와 싸워온 진짜 사나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해룡이 한 걸음 내디뎠어요. 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또 한 걸음. 쿵.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해룡을 바라보았죠. 조 회장도, 지점장도, 직원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해룡의 눈에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감히 내 딸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억눌렸던 부산 사투리가 터져 나왔어요. 거친 바다의 언어가 도시의 차가운 공간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미경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룡은 딸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조 회장만을 노려보았죠. 그 눈빛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무서웠습니다. 이 개자식이. 해룡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바다 사나이의 분노가 이제 막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어요.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댔나. 해룡의 고함이 은행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천둥 같은 목소리였어요. 40년 동안 거친 바다에서 단련된 진짜 사나이의 목소리였죠. 유리창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조 회장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죠. 당신이 뭔데? 내가 뭔지 알려주겠다. 이 개자식아. 해룡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체구가 조 회장을 압도했어요. 조 회장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죠. 나는 김혜룡이다. 자갈치에서 40년 내 딸 김미경의 아버지다. 해룡이 가슴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북을 치는 것 같았죠. 이 미친! 조 회장이 욕을 하려 했지만 해룡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조 회장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조 회장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해룡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진짜 분노였어요. 4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했죠. 경비! 지점장이 소리쳤지만 경비원들도 해룡의 기세에 눌려 다가오지 못했어요. 해룡이 조 회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쿵! 조 회장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비싼 정장이 구겨졌죠. 돈이 뭐 그리 대단한가? 응? 해룡이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 회장 앞에 던졌습니다. 나도 돈 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다. 그래도 나는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져 펼쳐졌어요. 거기에는 3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은행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0억. 저 할아버지가 자갈치 터줏대감이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조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룡이 지점장에게 돌아섰어요. 너 이리 와. 지점장이 벌벌 떨며 다가왔습니다. 해룡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 딸이 무릎 꿇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지. 저는 닥쳐. 해룡의 고함에 지점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네가 지점장이가 직원 하나 못 지키는 놈이 무슨 지점장이고. 해룡이 손가락으로 지점장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점장이 비틀거렸어요. 고객이 왕이가 저런 쓰레기가 고객이면 쫓아내야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해룡은 용서할 생각이 없었죠. 너도 똑같은 개자식이다. 내 딸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지. 해룡의 주먹이 올라갔습니다. 지점장이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주먹은 내려오지 않았죠. 아버지. 그만. 미경이가 해룡의 팔을 잡았어요. 눈물로 얼룩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해룡이 딸을 돌아보았어요. 빨갛게 부은 뺨을 보니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해룡이 미경이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미경아, 아버지가 늦었구나. 거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경이가 아버지 품에서 흐느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못나서. 뭐가 못나. 우리 미경이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해룡이 딸을 꽉 안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들어라. 김미경은 내 딸이다. 자갈치 김혜룡의 딸이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내 딸은 그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는다. 고개 숙일 필요도 없다. 해룡이 미경이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당당해라. 미경아. 니는 바다 사나이의 딸이다. 미경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보니 힘이 났어요. 등이 곧게 펴졌죠. 해룡이 다시 조 회장을 노려보았어요. 조 회장은 바닥에 앉은 채 떨고 있었죠. 너 일어서. 조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내 딸한테 사과해. 뭐라고? 사과하라고. 무릎 꿇고. 해룡의 고함에 조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안 할 거가? 해룡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조 회장이 공포에 질렸어요. 자갈치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싶으면 계속 버텨봐라.
해룡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상인회장님. 나 해룡입니다. 긴급 소집 걸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조 회장을 보았죠. 30분 안에 자갈치 상인 500명이 여기로 온다. 그래도 안 할 거가? 조 회장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갈치 시장의 힘을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양수산이지. 내일부터 자갈치에서 물건 한 마리도 못 받을 거다. 그건 부산 전체 수산시장이 너를 거부할 거다. 장사 접을 준비해라. 해룡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럴 힘이 있었죠. 조 회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조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고? 김미경 대리님. 죄송합니다. 조 회장이 고개를 바닥에 댔어요. 굴욕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은행 안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이제 됐나? 해룡이 미경이를 보았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가자, 미경아. 이런 곳은 있을 곳이 아니다. 해룡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밖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지점장이 급히 따라왔습니다. 김 대리.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 일자리가 일자리가 뭐 대단한가. 해룡이 지점장을 노려보았어요. 딸 지켜주지 못하는 일자리는 필요 없다. 그리고 미경이를 데리고 은행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이미 자갈치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트럭을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온 사람들이었죠. 해룡이 형님! 미경이 괜찮나? 누가 우리 미경이를 건드렸어? 상인들이 분노에 차 있었어요. 미경이는 그들에게도 딸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해룡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고맙다. 오늘부터 대양수산과는 거래 끝이다. 알았다. 부산은행도 똑같다. 돈 다 빼자. 좋다. 상인들의 함성이 하늘을 울렸어요. 해룡이 미경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봤지? 니는 혼자가 아니다. 자갈치 전체가 네 편이다. 미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해룡이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다처럼 넓은 품이었죠. 가자. 매운탕 끓여줄게. 네가 좋아하는 걸로. 네, 아버지. 부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상인들이 지켜보았어요. 햇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자갈치의 터줏대감과 그의 자랑스러운 딸. 그들은 당당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다음 날 새벽. 자갈치 시장에는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상인 200명이 모두 한마음이 되었어요. 오늘이다. 부산은행 돈 다 뺀다. 상인 회장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함성을 질렀어요. 오전 9시. 부산은행 영도 지점 앞에 상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1명, 2명이 아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었죠. 예금 해지하러 왔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하루 만에 300억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점에서 비상 연락이 왔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은행장이 직접 전화했어요. 박 지점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양수산 공장.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자갈치에서 물건이 안 들어옵니다. 한 마리도요. 조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기장시장도 동네 시장도 다 똑같습니다. 아무도 우리한테 안 팝니다. 공장이 멈췄어요. 하루 매출 10억이 사라졌죠. 그날 저녁 뉴스. 오늘 부산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단체로 은행 예금을 인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이 주목했어요. 인터넷이 난리가 났죠. 자갈치 아버지 대단하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다.
갑질 기업 망해라.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대양수산 홈페이지는 마비됐죠.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3일 후 부산은행 본점 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박 지점장을 즉시 해임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은행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김혜룡 씨를 직접 만나겠습니다. 대양수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조 회장, 당장 물러나세요. 이 사진들이 들고 일어났죠. 회사를 망치려고 작정했습니까? 조 회장은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일주일 후 자갈치 시장의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부산은행 은행장이 직접 왔어요. 뒤이어 대양수산 이 사진들도 나타났죠. 해룡의 가게 앞 김혜룡 선생님, 은행장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대양수산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죠. 용서해 주십시오. 조 회장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했습니다. 해룡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아니지. 내 딸한테 사과하세요. 미경이가 나왔습니다. 은행장이 미경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미경 대리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죠. 부산은행 본점 기획부로 승진 발령입니다. 받아주세요. 미경이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어요. 해룡이 고개를 끄덕였죠. 받아라. 네 실력으로 받는 거다. 그때였습니다. 조 회장이 나타났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죠. 명품 정장도 금시계도 없었습니다. 김미경 씨, 조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 뺨을 때렸습니다. 짝, 짝.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이가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일어나세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조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자갈치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해룡이 형님 만세! 상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해룡이 큰 솥에 매운탕을 끓였죠. 미경이와 성민이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미경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해룡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미경이는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다. 어떤 풍파가 와도 견딜 수 있어. 장인어른 정말 멋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해룡이 크게 웃었죠. 사위도 고생했다. 우리 미경이 잘 부탁해. 시장 아주머니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해룡이 아재 최고. 우리 미경이 이제 걱정 없다. 축하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죠. 해룡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맞아. 자갈치 만세! 함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미경이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별들이 빛났어요. 자갈치의 밤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나이의 길이었어요. 해룡은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잘 지켜줬지. 우리 미경이 이제 괜찮을 거야. 바다 냄새가 났어요. 고향의 냄새였죠. 자갈치는 오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가족과 세상을 비추고 싶으신가요? 빛나는 인생의 채널 함께 열어가요.